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집에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리고 이건 뭐야? 그의 손에는 지은의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민지가 보낸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사랑해. 오늘 밤 만나자.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 순간 지은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결혼 5년 차,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지은은 완벽한 아내로 살아왔다. 남편 준호는 안정된 회사원이었고 부모님은 그들의 결혼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다. 그 빈 공간을 채운 건 민지였다. 민지는 지은의 대학 동창으로 자유로운 영혼의 사진작가였다. 두 사람은 우연히 재회한 후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지의 손길이 지은의 뺨을 스치자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나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 그 질문이 지은의 밤을 괴롭혔다. 준호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여자랑.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지은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하지만 민지와 함께할 때만 진짜 나 같아. 준호는 소리를 지르며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가 알아버렸어. 이제 어떻게 해?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나랑 같이 가자. 내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어.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게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다음 날 부모님 집으로 불려간 지은은 무릎 꿇고 앉아야 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비정상적인 짓을 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혼해라. 하지만 민지라는 애는 멀리해. 내 인생 망치지 마.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을 파괴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민지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지은은 스스로를 탓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죄악처럼 여겨졌다. 민지는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준호와 이혼할 거야? 하지만 무서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랑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싸울 수 있어. 하지만 민지의 눈빛에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지은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직장에서의 소문은 그녀를 고립시켰다. 동성애자라고? 역겹네.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은은 매일 밤 울었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준호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미쳤어. 치료받아. 민지, 그년이 내 머리를 홀린 거야. 그는 법정에서 지은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다. 지은은 변호사를 통해 반박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어졌다.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강해져. 우리는 사랑하니까. 하지만 민지의 지지는 점점 욕으로 변해갔다. 준호와의 모든 걸 끊어. 부모님도. 지은은 망설였다. 그럴 수 없어. 그들은 내 가족이야. 민지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나랑 헤어져. 그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조건적인가? 지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결혼. 하지만 그 모든 게 가짜였다. 민지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앗아갔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은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다. 전통을 지키자 피켓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민지와의 미래를 꿈꾸며 버텼다. 이혼이 마무리되자 지은은 홀로 서야 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그녀는 민지와 함께 살기로 했다. 이제 우리 둘이야. 민지의 미소가 밝았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부모님과의 연락이 끊어진 채 그녀는 고독을 느꼈다. 이게 정말 행복인가? 밤마다 그 질문이 떠올랐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민지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다. 그녀는 지은의 일상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오늘 회사에서 누구 만났어? 왜 늦게 왔어? 지은은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한 달, 지은은 직장에서의 압력을 견디기 힘들어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지은 씨, 요즘 소문 들었어? 여자랑 산다고. 상사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그날 그녀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이해해줘. 지은은 분노와 절망으로 떨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놨다. 일자리를 잃었어. 이제 어떻게 해? 민지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도와줄게. 내 스튜디오에서 일해. 지은은 감사했지만 불안이 커졌다. 모든 게 민지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여전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집에 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 행복해요. 민지랑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그게 행복이야? 사회에서 버림받고 통화가 끊어지자 지은은 무너졌다. 민지가 다가와 안아주었다. 그만해. 그 사람들은 내 인생을 이해 못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쌓였다. 내 선택 때문에 가족이 아파. 이민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선택해. 가족이냐, 나냐? 지은은 충격받았다. 사랑이 이렇게 강요할 수 있나? 민지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은은 민지의 서랍에서 옛 연인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게 누구야? 민지는 당황하며 말했다. 과거야. 잊어버려. 하지만 지은은 의심이 들었다. 민지의 자유로운 성격 뒤에는 불안정한 관계의 역사가 있었다.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해? 지은의 질문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물론. 하지만 내가 약해지면 안 돼. 지은은 그 말을 위로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밤에 민지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걸 들었다. 응, 곧 만나자.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친구 모임에서 지은은 배제되었다. 너처럼 사는 애랑은 못 어울려. 옛 친구의 말에 지은은 상처받았다.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사랑은 자유다. 하지만 댓글은 악플로 가득했다. 정신병자. 가족 망신에 지은은 블로그를 삭제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민지는 말했다. 강해져. 우리는 싸워야 해. 하지만 민지의 지지는 점점 통제로 느껴졌다. 오늘 어디 갔어? 왜 안 알려줘? 지은은 피곤해졌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그는 지은을 붙잡았다. 민지, 그 여자 믿지 마. 그녀는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지은은 화를 냈다. 너랑 상관없어.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조사해봤어. 민지는 과거에 여러 여자를 버렸어. 지은은 믿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물었다. 준호가 이상한 소리 했어. 민지는 웃었다. 질투하는 거야? 무시해.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의 내적 투쟁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저는 동성애자예요.
하지만 가족과 사회가 상담사는 조용히 들었다.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선택의 대가를 감당하세요.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민지와의 사랑이 진짜일까? 상담 후 그녀는 민지와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민지는 화를 냈다. 뭐? 이제 와서? 지은은 놀랐다. 민지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사랑해. 하지만 내가 약해지면 싫어. 새로운 직장에서 지은은 다시 일어섰다. 민지의 스튜디오에서 사진 보조로 일하며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다. 나도 사진 찍고 싶어. 민지는 격려했다. 좋아. 같이 하자. 하지만 민지의 프로젝트에 지은의 아이디어를 빼앗는 일이 생겼다. 이건 내 아이디어잖아. 지은의 항의에 민지는 말했다. 우리 거야. 공유하는 거지. 지은은 불공평함을 느꼈다.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지은은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사회가 지은은 안아주었다. 저 노력할게요. 하지만 민지는 반대했다. 왜 가? 그들은 내 적이야. 지은은 갈등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이게 정말 사랑인가? 밤마다 그 질문이 반복되었다. 민지의 행동은 점점 집착으로 변했다. 지은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외출을 제한했다. 너를 보호하는 거야. 지은은 숨이 막혔다. 지은의 의심이 커지자 그녀는 민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옛 친구에게 연락했다. 민지, 그녀가 어떤 사람이야? 친구의 답은 충격적이었다. 민지는 관계를 쉽게 바꿔. 내가 세 번째야.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를 추궁했다. 사실이야? 나 전에 다른 여자들. 민지는 부정했다. 거짓말이야? 질투하는 거지.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민지의 거짓이 보였다. 증거 있어. 그녀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민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건 과거야. 이제 너만 사랑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사회적 논란이 터졌다. 민지의 사진 전시회에서 지은의 사진이 도난당한 아이디어로 사용되었다. 관객들은 칭찬했지만 지은은 분노했다. 이건 내 거야. 민지는 속삭였다. 조용히 해. 우리 명예야. 지은은 그 자리에서 폭발했다. 너는 나를 이용한 거야. 전시회는 소란으로 끝났다. 다음 날 뉴스에 레즈비언 커플의 갈등이라는 기사가 떴다. 지은은 사회의 시선을 다시 느꼈다. 우리는 괴물인가? 준호가 다시 도움을 제안했다. 민지에게서 벗어나. 내가 도와줄게. 지은은 망설였다. 너는 왜?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내가 걱정돼. 지은은 감동받았지만 거절했다. 내 문제야. 하지만 민지의 배신이 확인되자 그녀는 준호에게 연락했다. 도와줘. 준호는 지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여기서 쉬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내 선택이 잘못됐어. 민지는 지은을 찾으러 왔다. 돌아와. 우리는 운명이야.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용했어.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바뀔게. 하지만 지은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헤어지자 민지는 분노했다. 내가 후회할 거야. 그녀는 지은의 비밀을 SNS에 퍼뜨렸다. 지은은 가족을 버린 배신자. 지은의 삶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부모님과의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딸아, 돌아와.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아빠, 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성정을 부정하지 않았다. 저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지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이해하려 애썼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사회의 정죄 속에서도 가족의 지지가 필요했다. 지은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상담을 계속 받으며 자신을 받아들였다. 나는 동성애자야. 그게 나야.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고 사진작가로서 독립했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민지는 지은을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도와주세요. 법적 조치가 취해지자 민지는 사라졌다.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내적 성찰이 이어졌다. 지은은 일기장에 썼다. 사랑은 자유지만 대가가 크다. 가족, 사회, 모든 걸 잃을 각오가 필요해.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는 강해. 누군가의 말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했다. 민지와의 관계가 진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환상. 준호와의 관계가 변했다. 그는 지은을 친구로 대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지은은 감사했다. 고마워.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운 사랑의 싹이 트지 않았다.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사회의 변화도 느껴졌다.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언젠가 우리도 자유로워질까? 지은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스튜디오를 열고 자신의 사진전을 준비했다. 주제는 숨겨진 사랑이었다. 관객들은 공감했다. 용기 있어. 댓글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민지가 전시회에 나타났다. 축하해. 그녀의 미소가 섬뜩했다. 지은은 경계를 했다. 왜 왔어? 민지는 말했다. 화해하자. 지은은 거절했다. 이미 끝났어. 민지는 사라졌지만 지은의 불안은 커졌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내 전시 봤어. 자랑스러워. 지은은 안아주었다. 엄마, 고마워.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시간이 필요해. 지은은 이해했다. 사회의 압력이 부모님을 괴롭혔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천천히 나아가자. 새로운 만남이 있었다. 지은은 커뮤니티에서 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변호사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자였다. 내 이야기 들었어. 강해. 이 수연의 말에 지은은 끌렸다. 하지만 민지의 상처 때문에 망설였다. 또 배신당할까 봐 무서워. 수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 가자. 두 사람은 친구로 시작했다. 지은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민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지은의 전시를 방해하려 했다. 익명으로 악플을 퍼뜨렸다. 지은은 사기꾼.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싸울 거야. 그녀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준호가 도왔다. 증거 모았어. 지은은 감사했다.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준호는 미소 지었다. 친구잖아. 사회적 논쟁이 고조되었다. 지은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보도되었다. 동성애자의 고백, 사랑과 배신.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가 우리를 가둬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반대자들의 공격이 거세졌다. 전통을 파괴해 시위가 벌어졌다. 지은은 두려웠지만 버텼다. 이게 내 싸움이다. 수연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너를 사랑해. 수연의 고백에 지은은 망설였다. 나도. 하지만 수연은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이지은은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민지가 수연에게 연락했다. 지은은 불안정해. 멀리해. 이수연은 지은에게 말했다. 걱정 마. 나는 믿어. 지은은 안도했다. 가족의 완전한 수용이 왔다. 아버지가 전시회에 왔다.
딸아, 미안해. 지은은 울었다. 아빠와 가족은 재결합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지은은 활동가로 나섰다. 동성애 권리를 위해 그녀의 목소리가 퍼졌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이게 가치 있는가? 민지와의 최종 대면이 있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다. 왜 나를 배신했어? 지은의 질문에 민지는 말했다. 나도 아팠어. 미안해. 지은은 용서했다. 가자. 각자의 길로 민지는 사라졌다.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지은의 삶이 안정되었다. 수연과 함께 살며 행복을 찾았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녀는 사진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가족의 지지로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정죄는 여전했다. 언젠가 변할까?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새로운 도전이 왔다. 지은은 책을 쓰기로 했다. 나의 사랑 이야기의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용기 있는 이야기예요. 지은은 썼다. 배신, 손실, 재건의 과정을. 독자들은 공감했다. 감사해요. 댓글에 지은은 힘을 얻었다. 수연과의 미래를 꿈꾸었다. 결혼할까? 수연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법이 허락하면 두 사람은 함께 싸웠다. 시위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은 평등하다. 지은의 내적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나야?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준호와는 좋은 친구로 남았다. 내 행복이 기뻐해. 지은은 감사했다. 민지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지은은 안도했다. 모두가 성장한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 선택은 옳았을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옳았어. 하지만 독자들에게 묻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